갑자기 제가 그 살인의 추억 형사가 돼버렸어요. 네, 주인공이 돼버렸죠. 네, 그래서 너무 황당해서 그거 절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인철입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김복준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우리 김복준 교수님에 대해서 좀 자세히 궁금한 게 많으니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교수님, 교수님 별명이 형사계의 송강호라고 하는데 아니 좀 외모도 약간 좀 이미지도 그렇고 비슷한 것 같아요. 본인은 이 별명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이거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내가 그 송강호 씨보다 나이가 많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결국 나를 닮은 송강호라고 그래. 아, 그래야겠네요. 근데 이제 영화계 김복준이라고 아, 해요. 근데 이제 이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이거 사실은 좀 네. 문제가 있기는 해요. 아, 왜요? 그 전에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 네. 영화를 찍을 때 이제 본 감독이 이제 우리처럼 뭐 실제로 화성 현장에서 뛰던 사람, 저처럼 외곽에서 그 화성으로 지원 나간 형사들 다 찾아다니면서 제작진을 동원해가지고 참고적으로 자료 같은 거를 막 수집을 했어요. 그때 네. 저도 이제 그 아마 살인의 추억 제작진 중에 한 사람한테 이제 인터뷰 요청을 받고 밥 먹으면서 제가 팁 많이 줬어요. 예. 수사할 때. 거기 영화에도 실현된 게 꽤 있습니다. 그 농협 노트. 네. 농협 노트 맞아요. 그 당시 경찰들은 없었거든요. 네네. 농협 다이어리라는 게 경찰 조직에는 아예 없었어요. 형사들이 개인 수첩 가지고 다니면서 적었거든요. 네. 근데 그 농협 수첩이 나오기 시작해서 형사들이 그거 얻으려고 저 1월 1일 날 되면 그 지역 조합장님 쫓아가고 그랬었거든요. 네. 거기다가 송강호가 이렇게 넘기면서 범인 사진 붙이고 인적사항 적고 이런 거 나와요, 영화에. 아. 그 얘기 해줬는데 그거 그 참작됐어요. 교수님이 한 거구나. 예, 참작됐고 그다음에 송강호 씨가 그 자기 아내하고 저수지에서 너무 힘든데 나뭇가지에다가 링거 꽂아가지고 네. 이 주사 맞는 거 있었어요. 그거 우리 형사들도 굉장히 수사하다 피곤하면 그때 관내 병원에 가서 한 5개만 주십시오 얻어가지고 시골 같은 데 가서 이제 그 시골마다 또 간호사 하시던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한테 뭐 그때 또는 500원인가 뭐 주면 네. 우리 전부 줄줄이 꽂아줘가지고 맞아요. 하나씩 맞으면서 사실 앉아서 밥도 먹고 고스톱치고 그랬거든요. 네. 그 내용을 얘기했는데 그게 이제 실현이 됐어요, 영화에서. 네. 그랬는데 이제 그 얘기가 나가고 난 다음에 갑자기 어느 SBS로 제가 기억하는데 백년손님인가 제가 출연을 했었는데 갑자기 제가 그 살인의 추억 형사가 돼버렸어요. 네, 주인공이 돼버렸죠. 네, 그래서 너무 황당해서 그거 절대 아닙니다. 어쨌든 많은 영감을 주신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근데 교수님, 또 연기 욕심이 있으신 것 같은데, 동백과 필모님이랑 굉장히 재밌게 본 드라마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교수님이 카메라로 나오셨는데, 이건 어떻게 나오시게 됐어요? 이거 전혀 연기에 대한 욕심, 우리 이인철 변호사님은 가능해요. 저도 얼굴을 보십시오, 얼굴을. 우리 이인철 변호사님하고 저하고. 이 얼굴로 무슨 연기를 하겠습니까?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아마 이제 그 시나리오를 전부 쓰고 난 다음에 프로파일 과정이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프로파일 과정이 필요하다 보니까 얼핏 그 작가가 선정하는데 내가 떠올랐던 모양이죠. 네. 아마 그렇지 않으면 제가 드라마 작가 옆에서 강의를 오래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를 알아가지고 한 번 불러달라고 그래서 한 번 갔었거든요, 원래는. 네. 근데 한 번 하더니 조금 있더니 한 번 더 해달래요. 네. 그것도 이제 2번 했어요. 2번 나오셨죠. 또 끝나더니 한 번 더 해달래요. 그때 이제 출연료 물어봤어요. 얼마 주려고 도대체 나 자꾸 오라는 거야? 그랬더니 많이 주더라고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3번에 끝나니까 아쉽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이제 경찰 생활 하시고 이제 밖에서 보는 거랑 연기를 하는 거랑 좀 느낌이 어떠신가요? 전혀요, 전혀. 나는 한신 잠깐 술 먹은 취객 강하늘이 운전하는 거 취객으로 손님으로 탔어요. 네. 첫 번째 게. 휙 돌고 가면 될 줄 알고 오케이 했는데 5시간 찍었어요. 5시간. 간단하시죠. 막 혈압이 올라오고. 근데 이제 그 순간 이제 나중에 느낀 거지만 배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맞습니다. 역시 배우는 배우가 해야겠구나. 네. 야, 이렇게 영화에서도 활약하시고 또 특히 요즘에 그야말로 대박이 난 게 사건 의뢰라고 유튜브 구독자가 지금 얼마나 되죠? 현재까지 27만 3천 와, 명입니다. 27만 명이라고 합니다. 야. 조만간 이인철 변호사님. 저희 채널은 지금 3,000명이 간 넘었는데 정말 부러운 건데요.
이거를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떤 채널이고 어떤 내용이죠? 이거는 이제 김복준, 김윤희의 사건 의뢰라는 네. 그 유튜브 이제 방송인데요. 네. 이거 이제 그 범죄에 대한 경각심,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던 각종 그 이 강력 사건, 네. 그리고 이제 그 범죄 예방법, 네. 이런 데에 좀 도움이 되자 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 만들었는데, 저랑 같이 하는 그 프로파일러가 김윤희 프로파일러예요. 예. 김윤희 프로파일러 같은 경우는 2005년도에 제가 경찰학교 교수할 때, 네. 프로파일러 과정 1기생으로 그때 우리가 16명을 모집했거든요. 네. 그때 모집한 그 제자 중에 한 명이에요. 그 유명한 또 프로파일러 있어요. 이번에 보면 공진경이니 김진경. 또 그다음에 배상훈. 배상훈 프로파일러. 예, 다들 그 프로파일러 과정 1기생들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김윤희는 이제 연극하겠다고. 네. 경찰 한 10년 하다가 그만두고 이제 배우 하겠다고 나와 있는 거를 제가 네. 끌어들여가지고 저하고 네. 같이 이제 하는데 화요일 날은 이슈, 수요일 날은 이제 과학 수사, 네. 목요일 날은 미제 사건 내지 중요 사건, 네.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 날이 네. 대한민국 살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요번 주가 100회 방송하게 됩니다. 100회 특집 찍고. 예. 근데 또 궁금한 게 또 이렇게 네. 구독자가 많으면은 또 유튜브는 또 이 수익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와, 수익도 어마어마하겠네요. 수입은 꽤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건 뭐 제가 직접 관여하는 건 아니고 저는 네. 이제 그 돈 관련된 거에 그렇게 그거 익숙하지가 다른 못해요. 그래서 우리 저 박동민 PD라고 네. 그 친구가 뭐 제작부터 모든 거를 다 관할을 하고 이제 거기서 되는 대로 주는데 꽤 줘요. 근데 그게 좀 아쉬운 게 약간 노란딱지라고 하죠? 그 광고가 안 되는 게 있죠. 그게 문제입니다. 네. 27만 3천에 맞게 아마 이 돈이 저희한테 들어온다면 네. 조금 전에 이인철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돈 꽤 들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살인 사건 뭐 사건. 이러다 보니까 예. 이른바 얘기하는 노란 딱지. 예, 예. 이 노란 딱지가 붙는 바람에 어. 수익 구조에 지장을 좀 처리합니다. 그래서 자체 광고로 좀 해결하고 있어요. 그럼 전부 다 노란딱지 아니야? 노란딱지 없는 내용도 있나요? 가끔씩 또 뭐 유튜브에서 기준이 뭔지 모르겠는데 네. 어떤 경우는 뭐 안 붙는 노란 거 딱지 안 붙는 경우 그게 많이 그 달에 많이 안 붙으면 네. 파란 딱지 붙으면 네. 그 달엔 저 용돈 꽤 주더라고요. 예. 자, 교수님 어떻게 이렇게 인기가 많으신데 그 인기의 비법, 본인의 인기의 비법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인기 있나요? 어마어마합니다. 왜 이러세요? 진짜 대단하십니다. 야, 이제 막 남자분들한테도 인기 많으시고. 네. 저는 이제 뭐 우리 이인철 변호사님도 보니까 저하고 성향 비슷해요.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하는 스타일이더라고. 눈치 안 솔직하게. 보고. 네. 그 부분은 분명히 어필한 것 같아요. 할 얘기는 하는다는 네. 개념. 그 다음에 저한테는 이제 누가 뭐래도 강점이 있습니다. 어떤 거? 저는 32년 동안 그 어두운 골목길에서 밤이슬 맞아가면서 네. 또 옆구리 칼 찔려가면서 예. 형사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몸으로 체득한 어떤 네. 뭐라 그럴까 그런 사례들이 머릿속에 상존해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건이 딱 나오면 현장이 그려지는 경향이 있어요. 딱 예. 사건 읽어만 봐도 그 사건 현장이 그려져요. 그래서 심지어는 거기서 그 풍겨나오는 냄새 같은 것도 느껴지기도 그렇죠.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묘사하거나 표현하는 게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은 좀 디테일하고 네. 좀 그런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다른 거 없습니다. 거짓말 안 한다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얘기한다는 겁니다. 아니 그 교수님 이렇게 방송 나가시거나 이제 활동하는 거 보면은 누구보다도 좀 뿌듯해할 게 이 후배 그 경찰분들이 굉장히 네. 어떻게 보면 롤러 모델을 삼고 싶은 그런 분 같은데 이 후배님들한테 많이 좀 이렇게 격려나 그런 인사 같은 거 많이 받으시죠? 근데 일장이 일단 있어요. 어떤 게? 저도 뭐 경찰 했고 제가 경찰이 친정집이기 때문에 경찰을 배신할 수는 없어요. 나와서 경찰이 잘못되지 않은 거는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이거 아닙니다 하고 이제 난리를 쳐가지고 또 욕 먹고 그러는데 네. 또 가끔은 경찰이 해서는 안 될 짓들을 하는 그 후배들이 너무 많거든요. 어디 비리, 예. 각종 못된 짓. 그러면 이제 제가 욕을 좀 많이 합니다. 솔직히 네. 얘기해서. 네. 아니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 경찰들은 돌려놔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가슴 아프지만 네. 그거를 제가 좀 비판을 했더니 욕 많이 먹었어요. 그걸 정말 욕 많이 욕하느냐? 먹었어요.
예. 아유, 근데 또 교수님 같은 분이 계셔야 또 이게 자정작용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누군가는 지적해요. 그럼요. 어느 조직이나 그 법조인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뭐 법조인 후배가 잘못하면 당연히 잘못한다고 얘기를 하고 하셔야죠. 잘한 거는 잘했다고 하고 그러니까 혹시 이 방송을 볼 후배님들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 다 경찰을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후배님을 사랑해서 하는 그런 충정이라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재미있고 디테일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